오늘은 임자일주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전 지구인이 모두 궁금해하는 임자일주입니다. 왜들 그렇게 임자일주에 대해서 궁금할까? 임자일주에 대해서 이제 막 넋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또 편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가십거리만 만들고 괜히 오해만 하게 되니까 오늘은 각별히 제가 약간 이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 자, 임자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임자일주는 어떻게 살아가시면 좋으냐. 또 임자일주 자녀분 두신 분도 있잖아요. 일단 이게 수기 때문에요. 진짜 강력한 수. 토가 하나도 없는 수. 이렇기 때문에 일단 수는 어떤 그릇에 담겨야 되고 형틀에 이렇게 틀이 있는 곳에 담겨야 그 수가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임자일주 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지금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있죠. 항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고 내가 그것의 역할을 하면 그 남들이 변하겠죠. 그죠? 임자일주에 의해서 누군가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가르치는 가르침.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임자일주는. 아니면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베품이죠. 요러한,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빵을 못 먹는데 그걸 나눌 순 없잖아요. 그죠? 이게 나눔으로 가요. 나눔. 근데 이게 이거는 첫째,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IQ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정도 되려면은 뭔가 도인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자기가 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이 세 가지를 임자일주는 해야만 살 수 있어요. 절망적인가? 그래서 이렇게 뭐 거대하게 너무 거대하다, 그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좀 재밌는 표현, 너무 심각하잖아, 그치? 응? 이건 너무 심각하고 좀 그러니까 요런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좋아요. 뭐 가장 좋은 게 뭐 교사라던가, 그죠? 이 공짜로 하라는 건 아니고, 공짜로가 아니고 교사라던가 뭐 매니지먼트라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예인도, 그죠?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거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망가뜨려 가면서 내가 하기 싫은 분장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그다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우들을 보고 웃고 울고 하고 위로를 받잖아. 네, 그런 일들. 자기를 구겨가면서 힘겨워하면서 이런 직업들 다 포함돼요. 제일 만만하다기보다 어떤 뭐
교사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컨설턴트라든지 그런 어떤 덕을 베푸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이런 형태의 잡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뭐 제가 말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만 중요한 단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혹은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이게 조금 너무 후회돼.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료 제공을 하겠다. 이러한 태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다시 임자는, 아이고 안 써놨네. 임자일주가 하면 좋은 일은, 혹은 임자일주가 하면 이제 보람 있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내가 경험했는데 참 내 젊은 시절이 너무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걸 찾아보란 말이야, 스스로. 뭐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잘못된 전공을 선택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를 돌아봐야 돼, 제일 먼저 임자일주는. 그래서 그러면은 나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나는 그대들을 돕겠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좋아. 그리고 나는 내가 좀 약간 체격이 너무, 외모도 좀 별론데 그 대신 내가 다른 사람들은 예쁘게 해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이렇게 베푸는 일들은 다 좋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분명히 정말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죠? 이 뭐 부처님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는 없어. 그러면은 일단 목표를, 이건 너무 거창하니까 쟤네들이 사람들이 뭘 원하지? 사람들이 뭘 지금 원하지? 지금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있는 게 뭐지? 아까 지금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 요즘에 그 남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여성들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그런 블로그나 유튜브가 최고 인기라더라고요. 이 본래도 그랬지만, 본래도 남성들은 여성을 이렇게 경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대세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어폐가 있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입고 싶어 하고 뭘 강렬히 원하지? 이거를 이 임자일주는 굉장히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뭘 지금 제일 먹고 싶지? 이거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싸바싸바 요거 싸바싸바 해가지고 돈이나 한번 벌어볼까? 이것도 괜찮아. 요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건 너무, 이건 저기 부처님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요걸 살짝 이용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뭘 원하나. 그래서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살짝, 그러니까 너무 범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뭐 예를 들면 좀 약간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도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속에서 꽁시렁 원하는 게 뭐지, 사람들이? 그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괜찮아. 그것도 하나의 베품이고 나눔이니까요. 그래서 고르기 위해서, 자, 요게 이제 제일 최상이고요. 이러려면 제가 머리도 좋아야 되고, 좀 학교도 나와야 된다, 그죠? 이런 걸 하려면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조금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경지인데 임자일주의 제일 베스트인데 그건 조금 힘드니까 자, 이게 내가 살짝 조금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죄만 아니면 되지, 그지? 남을 상해시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뭘 원하지? 꽁시렁 사람들이 도대체 뭘 욕망하지? 내가 그걸로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자아 찾기만 하지 말고 요거만 안 하면 돼. 네. 자아 찾기만 안 하면 돼. 그다음에 재능 발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꿈 내려놓고 내 재능 발현, 재능 장기 자랑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게 임자야. 내려놓고 안면 까고 안면을 까고 안면 몰수한다지. 깐 다음 좀 그렇다. 안면 무시하고 체면 내려놓고 오직 요 돈을 죽자 사자 개같이 죽자 사자. 사실 제 직업도 그런 거거든. 저는 뭐 임자일주는 아니지만 제가 임수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거든. 너무 잘 알아 난. 나는 임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떤 요렇게 안면 몰수하고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죠. 저 혼자 살짝 약간 미친 여자 되면 그래도 뭐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이 조금 위안을 얻겠지. 저 혼자 악역을 맡으면 돼. 내가 악역을 맡고 상담 온 사람들이 굉장히 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요런 코스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얘를 실천해야 된다. 안면 몰수, 체면 몰수, 옷차림 몰수, 굽신굽신 해야 돼. 싸바싸바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가끔씩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돈을 싹 해서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싹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셔야 돼. 요거예요. 임자일주에 살아가는 방법이죠. IQ가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집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신 분은 이제 교육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 공유와 관련된 혹은 매니지먼트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잘 되면.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몇 명이 있겠어요 도대체. 그치? 그러니까 요걸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요걸 하려면 무릎 꿇고 체면 구기고 자존심 접고 체면 내려놓고 자존심 높고 이런 거 하시면 된다는 거.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요런 스토리텔링 그래서 정말 임자일주는 이 20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성징이 나오는 시기 있지? 네, 성징. 어떤 남녀의 이런 성징이 나올 때, 이 임자일주가 그때하고 이 20대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면, 수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좀 어느 정도의 머리나 지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 임자일주는 특히 임자일주가 그렇지. 임자일주는 매력이 있어. 그리고 벌써 달라.
그러니까 어떤 이 풍채가 달라. 일단. 그리고 뭐 임자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임수나 자수 이렇게 기둥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도 기존에 자기 또래하고 달라. 벌써 저기서부터 걸어오면은 시선 집중이야. 벌써 약간 좀 어른스럽고 점잖고 너에 대해 난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표정. 그런 대마왕의 포스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일단 뭐 매력이 있어. 경망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런 어떤 그 합이 잘 일어나요. 합. 알아서 보세요. 이 합이라는 단어가 잘 돼. 의기투합, 뭐 어떤 화합, 성적 결합. 그러니까 잘 된다고, 잘 맺어진다고. 응? 언제? 어렸을 때. 그래서 섣불리 어떤 이런 자기 이 인생의 이 거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굉장히 힘든 점이 많잖아요, 그치? 그거를 모른 채로 결혼을 한다거나 자식을 낳거나 부양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임자일주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딱 판단을 해야 돼. IQ가 내가 150은 돼야 돼. 응.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어느 정도 내가 지원을 해서 몇 억 정도 지원을 해서 날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는 집인가.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계속 공부를 할 건가. 그렇게 일단 형편이 되나.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빨리 깨우쳐야 돼. 그러면 대부분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은, 만약에 된다 치자. 집이 좀 되고, 뭔가 된다 그러면 빨리 부모님 건강하실 때 부모님 시키는 대로 효도하고, 부모님 시킨 대로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빨리 빠른 속도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면 몰수한다. 체면 이런 거 필요 없어. 삼수 이런 필요 없어. 내가 체면 버리고 닥치는 대로 멸치만 먹으면서 정말 그 조기 매달아 놓고 그렇게 굶어가면서 죽자 사자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해서 내가 50대까지 뭐 결혼도 안 해도 돼 그냥.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렇게 악독하게 고개를 숙여가며 돈을 벌어서 내가 40대 후반부터는 전 세계를 놀러 다니고 실컷 그때부터 먹고 향유하겠다. 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자일주는. 자,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봤는데 이제는 또 이론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제가 지금 앞부분에 요렇게 얘기한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 임자에 이 자가 이 지장간에 임계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헷갈려. 임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요렇게, 공석이 되어 있죠. 요 자체가 이제 토가 없다는 거거든. 토가 없다는 건 지난 시간에 무자일주에 한번 보고 오세요. 토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흐트러진 어떤 이 수라는 물질을 제대로 형태를 잡아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이 임자일주분 상담할 때 제가 정말 웃긴데
정말 재밌는데, 이렇게 첫인상은, 그리고 매너, 태도, 뭐, 그리고 상담 오시는 분 말고 그냥 일반 임자일주들도 보면 겉으로 볼 때 사람 괜찮아. 네, 그리고 임자일주의 또 장점이 뭐 공부 못하는 사람, 뭐 못생긴 사람, 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차별을 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되게 존중해주는 큰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임자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니까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빠져들어. 그리고 임자일주랑 대화를 하면 제가 마치 임자일주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정말 점잖해.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어떤 식의 느낌이 오냐면은, 그냥 이렇게 깔때기에 장독대 물이 구멍이 나서 물이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냥 내였어. 그냥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제 조언이 그 사람의 이렇게 뭔가 박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품었던 질문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자일주는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를 혼내고 가르치고 때리고 이러한 임자일주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제 이걸 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 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임자일주에게 있어서의 관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일주가 항상 관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감각이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지라고 하는 삼중구도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관이 있는 분들이 겉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의전이라고 하나 이런 걸 되게 잘하죠. 아무튼 이 임자라는 자체에 이 기토든 무토든 토 기운이 없기 때문에 특히 나에게 어떤 이런 잔소리를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항상 고마워하시고 곁에 두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지장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 임자일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자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목이야, 목. 그러니까 나부모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상자목이거든. 이 상자목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상자목이 뭐냐면 아주 근사한 케이스에 열어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진주가 들었을 거야. 샤넬 백이 들었을 거야. 막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딱 열어봤는데 막 구겨진 종이만 가득 든 느낌.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가해. 너무 신기하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자식 키우고 남편 잘 해주고 임자일주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한 40, 50대 돼서 요거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막 구겨진 종이만 있는 이런 허탈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상자목,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 하다 이런 뜻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는 건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항상 훌륭한 수는 나는 그지같이 살아도 내 가족 말고 어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내 곁에 없지만 내 고객이 나랑 같이 살진 않지만 그 고객이 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병도 낫고 공부도 하고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처럼 그죠? 우리 초등학생님 누군지 얼굴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지?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자일주는 그러한 무한한 자신의 재능을 이런 대중들에게 풀어가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1년에 몇백 명씩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 기운이 넘쳐나면 임자일주가 실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데도 너무 인생이 너무 충만해. 네, 그런 훌륭한 임자일주를 전 많이 봤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되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굉장히 윤택하게 잘 살죠.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복이 들어온달까? 그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행동을 실천한다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경지죠. 그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임자일주는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얘기야.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임자일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태로 나중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가 정신세계라든지 혹은 저와 같은 이런 공부라든지 혹은 내가 공짜로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소비자에게 빵이라도 하나 정성스럽게 해서 같은 빵을 먹고도 그 고객이 굉장히 행복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무시하고 살면 임자일주는 너무 불행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운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좀 있으면 임자일주는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에 임자일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도 살아야겠거든. 예.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상자무야. 예, 그런 헛헛함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채용에 대해서. 요거. 자, 그 임자의 이 운명인데 제가 채용론 제 유튜브에 보고 오세요. 제가 다 올려놨어요. 한 몇 편 올려놨어. 자,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하지, 그지? 우리가 띠 같은 거나 시비, 지지 이런 거 배울 때, 그지? 항상 자축, 인묘 이렇게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면은 앞에 해를 써서 사실 해가 자 앞에 있어. 해가 자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자축인묘 이렇게 하거든. 그러나 엄연히 말해서 동지가 해월이기 때문에 이 해라는 존재가 자 앞에 있어. 우리가 1, 2, 3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자보다 앞서서 겨울을 예고하는 해가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래서 임자일주는 항상 자기가
해수인지 자수인지 헷갈려. 우리가 자, 임수는 해수에서 록을 갖고 자수에서 왕을 가져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왕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관이잖아요. 그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임수가 사실 이건 이제 비견이잖아요. 우리가 비견이면 임해일주가 돼야 되는데 수는 항상 채용, 요 채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항상 겁재를 아래에 깔게 된다 이거야. 이게 겁재라고. 겁재를 깔게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쓸 때는 쓸 때 실체는 임자 자수가 첫 번째지만 내가 사실 그 체질로서는 내 앞에 해를 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게 이런 어떤 혼용 때문에 항상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네. 우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서열 싸움이 바로 우리가 겁재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 겁재잖아. 겁재이면서 정관을 뜻하는 왕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관, 왕지, 겁재 이 구조. 자, 제 별자리 하우스에서 겁재, 정관, 왕지는 기본적으로 돈이야. 자, 돈이라는 게 뭐 계좌의 금액, 뭐 주식 투자 이런 게 아니야. 돈은 항상 소유권이고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자리. 내 서열 싸움과 관련해서 항상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요 구조, 겁재, 정관, 이제 왕지잖아, 왕지. 예. 그다음에 제 수업에서 파라우스하고 그러면 이하우스잖아, 그렇지? 이하우스, 파라우스. 그러니까 제 별자리 수업을 들으면 이 파라우스만 하면 임자일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천간에는 여기가 오하우스니까 자기는 제멋대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제멋대로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임자일주가 실제로. 근데 제가 그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직업으로 하라고 제가 앞에 남들이 뭔가 욕망하는 거, 그게 바로 임자일주야. 오하우스. 내가 남들이 어떤 욕망하는 게 뭔지를 잘 보고 그것을 들어주면서 넌 돈을 가져와라. 이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임자일주가 항상 요런 어떤 이 서열 싸움, 즉 내 자리가 어딘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해수가 앉아있어서 내가 비켜줬더니 또 걔가 사라지면 내가 다시 해수 자리에 앉았더니 해수가 오고, 그러니까 요렇게 항상 자리 싸움을 하는데 그러한 겁재적 의미를 좀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요런 위자료 문제라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돈을 단지 어떻게 세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 소유권, 위자료, 서열 싸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도는, 예, 요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론을 오늘 또 새롭게 얘기를 하자면, 요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건데, 가령, 임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채용을 쓰기 때문에 자수가 오지만 사실은 임수의 뿌리는 해수에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자, 임수의 기본은 해수잖아? 그러면은 사실 임수는 해묘미 해묘미 운동에서 가장 자기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해수가 뭡니까? 해수는 자기의 달란트거든. 그래서 임수 계신 분이 해수도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굳이
어디 가서 뭘 교육을 받아서 뭐 억지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인생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임수가 만약에 임자일주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걸 신자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임수는 요 두 가지 운동을 더블로 하게 되어 있어. 왜? 두 가지를 체용을 갖고 있으니까 더블로 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요건 수운동이잖아.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임자일주는 그럼 여기 한번 써볼까요? 사유축이다 이거지. 네. 자, 임자일주는 크게 두 가지의 삶이 있어. 요렇게 당신은 요렇게 살 것입니까? 즉 해자축 운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사자미의 운동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렵죠? 네, 제가 임자일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는 임자일주에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아주 어려운 알쏭달쏭한 트릭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임수나 자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캐치를 알아서 하셔야 될 것이다. 자, 다시 해자축 운동을 하실래요? 사자미 운동을 하실래요? 자, 그러면 해자축은 우리가 말 그대로 방합이지, 그지? 예. 자, 그러면 자기 사주팔자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글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뭐 많잖아. 한번 다 생각해보자. 임자일주가 만약에 해자축에 방합운동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결심한다면 이건 완전히 수판이지, 그지? 그냥 수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요 운동을 한다면 사실 아까 요 얘기 있죠. 만약에 임자일주가 해자축 운동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 있지. 특히 요런 거 만약에 해자축 운동을 하시고 싶으시면 아니면은 임자일주에 수가 굉장히 많다 이러면은 요거를 요 앞에 말씀드린 거를 잘 실천하셔서 그냥 이제 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로 제가 대체할게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임자에 대해서 쭉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게 잘 안 되네.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시겠죠? 그럼 수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임자일주 중에서 선생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인생을 개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자, 이 사자미 운동을 저는 임자일주에게 강력 추천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임자일주는 이거하고 이거를 추구하시면 좋습니다. 추구. 그럼 사와 미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야. 응? 자,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 우리 현재 사회 있죠. 이 현재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스탠다드하다고 하는 스탠다드한 이 우리 한국 사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고향에서 가장 스탠다드하다고 여겨지는 뭐야? 직장 생활 해야지. 그죠? 내가 자기 재능이 많더라도 접고 눈 딱 감고 막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하루에 막 두탕 뛰고 막 거의 죽자 사자 밤새 풀타임 이게 사화거든. 사화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사화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실은 정말 하기 싫은데 사화가 그런 거야. 나 진짜
한량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내가 호로 자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 눈 한번 뚝 감고 내가 젊어서 고생하자. 이게 사화거든. 내가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사시던가. 요거를 인생 초반에 해야 돼. 임자일주는 인생 초반에. 그러면 사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병화잖아요, 그렇지? 병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스탠다드, 학교도 가고 어르신들 하라는 거 하고 내가 싫지만 앞에 붙어야 돼. 싫지만 내가 피아노도 잘 치고 극작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래도 싫지만 내가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일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놓는 이런 젊은 시절을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임자일주는 좀 임자일주의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이 보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오냐면, 자, 결혼이 있어. 자수는 결혼이니까. 그래서 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 만약에 아니다. 이 배우자는 아니다. 그럼 어떤 배우자? 무조건 돈. 생활력. 눈이 3개 있어도 상관없어. 생활력. 무조건 직장 생활. 돈. 악착 같은 여자.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악착 같은.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게. 그냥 빨리 끝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요게 되면 나이 들어서 요거를 하면 됩니다. 천살이잖아. 임자일주의 천살은 이민이야. 이주. 호적파기. 호적파기. 요 3단계를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임자일주인데 지금 나이가 많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가 140살까지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화가 내가 싫지만 일어나서 나 1년만 죽자 하는 거예요. 사화거든. 나 1년만 죽자. 병화가 그런 거야. 좋다. 내 1년만 시금치를 팔겠어. 내가 1년만. 그 1년이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는 거예요. 내가 1년만 죽자 하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사화라는 것은 배를 땅에 비비면서 사람들에게 욕 쳐 들어가면서 사화라는 거는 훌륭한 사화는 그런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가면서 배를 땅에 대고 고생하는 거야. 비장에 독을 품고 도끼로. 그래서 1년만 나이가 드신 임자일주가 걱정이 된다면 1년만.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건 나이 든 임자일주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뭐 결혼하면 너무 좋겠고 만약에 안 하면 부모님을 만나야 돼. 부모님을 만나서 담판을 질 일이 있어. 그래서 어떤 가족 문제가 해결되면 가족 문제 해결되고 뭐 솔직히 말해 난 못하겠다 뭐 하든지 아니면 뭐 돈 달라라든지. 왜냐면 이게 겁재기 때문에 반드시 위자료나 유산 문제, 가정 문제가 항상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몫을 챙기신 다음에 뭐 이민이나 이주나 뭐 나이가 들었다면 뭐 지방이나 뭐 자기가 조금 살기 편한 어떤 곳으로 가서 살면 되는 거죠. 제가 요렇게 이게 뭐냐면 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겨울에 그러니까 요즘은 겨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겨울에 히터가 있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우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합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해자축뿐만이 아니라 임묘진 운동, 사오미 운동, 뭐 신유술 운동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주팔자에 같은 글자가 막 많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방합이라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해저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추워서 추우니까 그냥 옆집 사람들끼리 끌어안고 견디는 거야. 깡으로. 방합이라는 게 그런 거야. 방합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끼고 견디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얘가 요거의 반대 라인은 어떤 거냐면 색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야. 즉 임자일주가 색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역방향의 삶을 선택해서 사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의 역방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를 버려. 체면은 버려. 어렸을 때부터. 또 몸이 아플 수 있거든, 임수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없이 살아야 돼. 철저하게. 없이. 지금 임자일주 부자분들도 몸에 뭘 두르지 마세요. 상자목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살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올곧게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가족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부딪혀서 가정사를 해결하고 혹은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재혼을 하시던 뭐 삼혼을 하시던 아무튼 자기의 가족 문제를 해결해 놔야 돼. 다시 내가 자존심 체면 다 던지고 빡세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내가 한숨을 좀 돌리게 되면 가족들을 만나서 가정사를 해결하시고 그러면 시원하잖아, 그지? 혹은 어르신이 돌아가신다. 이럴 때 임자일주가 변하는 거야, 인생이. 응?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뭔가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뭐 사망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인생이 변화. 그러니까 가정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임자일주가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민, 이주, 이사 멀리 가시라는 멀리. 이거는 임수가 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3가지 루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임자일주를 할 때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면은 자꾸 헐뜯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이론을 공부하자라는 마음으로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할 수 있죠. 만약에 요걸 따지면은 가령 예를 들면 토끼띠가 있어. 되게 재밌죠. 자, 토끼띠가 이렇게 있어. 이건 임자일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이론을 여기다 적용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토끼띠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인묘진이잖아, 그지? 그 이 묘가 토끼띠가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거는 선택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라인은 방합은 그냥 누구나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 그건 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다? 그냥 생긴 대로 사는 형태야. 내 본분대로 그냥 내 토끼띠대로 사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좀 정말 작정하고 한번 내 인생 고쳐보겠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토끼띠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는 거야. 그럼 이 밑에 신자진이 있지. 죄송해요. 여기 있어.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토끼띠나 묘가 있는 사람 있지. 을묘일주든 뭐 기묘일주든 뭐 토끼띠든 뭐 물고기 자리든 간에 뭐 이렇게 묘가 있잖아. 이러면은 그냥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한번 독한 마음으로 내 인생 역전하겠다.
예, 그런 토끼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을묘일주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떤 방식을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겠지. 이걸 자꾸 묘신, 귀문 이렇게 하시면 자, 겁사를 먼저 택하는 용기. 이 토끼는 이 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관건이야. 토끼의 팔자, 묘의 팔자는 이 신의 의미를 당신이 아느냐야. 자, 그러면 신의 의미. 신의 의미, 그럼 이렇게 인생 역전 이렇게 하는, 이건 뭐냐면은, 좋은 엄마야. 신이 엄마거든. 그래서 좋은 엄마를 만나야 돼. 혹은 좋은 여자. 나보다 우월하고,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나이도 좀 많고, 그지? 이 여자. 만약에 토끼띠가, 토끼띠가 만약에 남자면 더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좋은 놈을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만약 여자 아니라면은, 좋은 어떤 뭐 애인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래야 나한테 밥 차려주고 있지. 나한테 용돈 주는, 나를 감싸주는 좋은 보호자. 이걸 만나잖아?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나를 알게 돼. 난 누구인가를 알게 돼. 묘는 밥을 먹여줘야 내가 누군지 알게 돼. 누가 나를 보호해줘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니까? 묘를 가진 사람에게 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글자냐.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다 했어. 그 다음에 인생의 역전의 방법은 이제 이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술은 뭐냐면 나를 안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아주 들어서 묘가 나이가 들어서 전문가가 돼. 그래서 묘 딱 있으면 나이 들어서 5, 60대 때 당신은 전문가 자격증을 딴다. 이렇게 하면 돼. 네, 이게 근데 모든 묘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악독한 정말 독한 도끼를 품었거나 아니면 정말 땡 잡았거나. 자, 제가 이거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지, 오늘 묘를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임자가 만약에 그냥 그대로 사셔도 돼. 그대로 살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만약에 정말 내 인생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자미 운동을 스스로 하시면 굉장히 좋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자일주랑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덕담을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임자일주고 뭐고 간에 상대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굉장히 점잖고 목소리 좋고 이렇게 나에게 이것은 진심입니다라고 자꾸 이 진실 나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나 진짜라니까 나 진실로 자꾸 진심 하는 이런 단어를 자꾸 쓰는 사람은 조금 더 안 바뀌어. 오히려 나에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이러한 사람이 더 나에게 남는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자일주를 바꿔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임자일주랑 같이 사시는 분이 임자일주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임자일주 잘못이 아니고, 그 내가 어떤 한 인간을 너무 믿고 그냥
좀 방치했달까? 결국은 내 책임이잖아요. 누구 책임도 없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항상 임자일주는, 인생의 통로가 막히실 때는 항상, 나도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 나도 좋은 예쁜 여자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하면 돈 못 벌고요. 내가, 좋은 옷 입고 싶으니까 너도 그렇겠지. 자, 그럼 내가 좋은 옷 만들어줄게. 하나 사? 요런 전략으로. 혹은, 내가 인생을 너무 낭비했군. 나 같은 사람들이 저기 있네. 저 사람은 좀, 덜 낭비하는 방법을 내가 아는데, 내가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팁 한번 줄까?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시고, 가능한 한 이제 제가 아까 똑하게 일을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긴 힘들 거고, 가능한 한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탠다드한 국가 자격, 통과하는 어떤 이런 시험 자격, 이걸 빡세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머리 두뇌로 하는 것이 좀 더 임자일주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임자일주가 몸을 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개운을 하고 싶으면, 어떤 분야든 한번 1년만 독하게 마음 먹고 못할 일 없다. 1년만 한번 고생을 해보시면, 금방 그 재능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복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